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최근에 자꾸 시즌 오픈하자마자 막 사고 소식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서 제가 공도가 왜 서킷보다 위험한지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즌이 이제 막 오픈이 되니까 라이더들이 지금 막 신나게 라이딩을 하러 나오는 시즌이에요. 저도 어제 뭐 볼 일이 있어서 제가 뭐 투어를 간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라이더를 엄청나게 많이 만났습니다. 할리 타시는 분도 만나고 뭐 알차 타는 분도 만나고 뭐 한 왔다 갔다 바이크를 한 3시간 정도 타면서 거의 한 10명 이상 취미 라이더를 거의 한 10명 가까이? 10명이 뭐야? 엄청 많이 봤어요. 아무튼 자, 다시 뭐 사고 이야기로 돌아가서 최근에 뭐 사고 관련된 영상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사고 영상을 제가 몇 가지를 좀 훑어보니까 사고가 난 이유는 뭐 누가 알겠어요. 아주 정확한 건 아무도 알 수 없겠죠. 뭐 다만 사고가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공통적으로 빠른 속도와 무리한 뱅크각이 대부분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공도니까 공도는 어쨌건 변수를 모두 알 수 없다,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작용해서 또는 뭐 바이크에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뭐 이 사고가 뭐 잘났다 못났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걸 뭐 제가 뭐 이 사람이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할 그런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공도에서는 위험하겐 타지 말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사실 이 유명산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 피반령이나 뭐 도마치제 이런 것도 사고가 항상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오히려 유명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사실은 사고가 거의 안 나는 게 속도 방지턱을 달아놓은 이유로 와인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라이더들이 잘 가질 않습니다. 가더라도 막 코너에서 심하게 눕거나 이런 걸 거의 하기가 힘들어지고, 왜냐면 속도 방지턱 때문에 점프를 뛰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 있어서 그냥 적당히 탈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 정도가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와인딩을 하는 분들이 찾아가질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줄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방지턱이 효과가 확실히 있긴 있다. 근데 좀 덜컹덜컹거려서 엉덩이가 많이 아픕니다. 사고 영상에 뭐 보니까 바이크들이 대부분 최신 기종 바이크들을 많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최신 기종 바이크들은 첨단 장비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바이크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어마어마해요. 사실 트랙션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스로틀을 당겼을 때 뭐 뒷바퀴가 슬립이 나버리면은 그거를 제어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코너링 ABS라는 것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바이크가 뱅크각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은 바이크가 서 있을 때보다 아무래도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컴퓨터가 또 ABS를 적절하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슬립이 나지 않도록. 사실 저가 모델들은 코너링 ABS라는 거는 대부분 없어요. 바이크가 누워있는 것까지 계산해서 ABS를 조절해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슬리퍼 클러치도 당연히 들어있고요. 슬리퍼 클러치라는 거는 스로틀을 갑자기 놨을 때 또는 고단 기어에서 저단 기어로 갑자기 시프트 다운을 했을 때 구모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충격이 오기 때문에 슬립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회전수가 안 맞아가지고. 근데 무려 그것도 잡아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엄청나게 첨단 장비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뭐 신형 하야부사 같은 경우도 가끔 영상을 보면은 조금 무리하게 코너를 타다가 뒷바퀴가 슬립이 나버려요. 근데 동력을 지가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그립을 찾고 그냥 미끄러지지 않은 상태로 살짝 삐끗했다가 다시 그냥 코너를 타고 가는 장면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고급 바이크들은 전자장비가 실제로 라이더가 캐치하지 못한 뭐 여러 가지 실수라거나 또는 노면의 어떤 불안정한 상태, 이런 부분까지 전부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기술인 건 맞는데 문제는 그게
100% 안전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운이 좋으면은 사실 그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100%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TCS가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슬립을 막아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거는 영상 같은 걸 찾아보시면은 이미 많이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뭐 TCS가 작동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에 뭐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지는 뭐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작동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이크의 성능만 믿고 너무 무리하게 공도에서 라이딩을 하는 거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이 발생됩니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사실 공도라는 곳은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고 안전이 100% 보장이 안 되는 공간이에요. 사실 뭐 비싼 바이크를 타면은 뭐 혹시나로 이렇게 뭐 삑사리가 나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바이크가 나를 보호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과감하게 타겠다, 컴퓨터가 어느 정도 잡아준다 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라이딩 중에 자기가 실수하는 부분을 컴퓨터가 잡아주는 경우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전자장비에 대한 신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건 100%가 아닌 거예요. 개념 자체를 좀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게 있음으로써 어떤 사고를 막아준다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조금이라도 보호가 된다 정도, 서포트를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라이딩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물론 뭐 제조사 입장에서도 전자장비를 많이 넣어서 라이더의 안전을 또 보호해 주기 위해서 뭐 이런 거를 다 넣겠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서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던 상황까지도 요즘에는 컴퓨터가 막아주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모두 안 날 수는 없어요. 과거에 비해서 전자장비가 조금 줄여줬다는 거지, 경험이 없는 라이더가 바이크를 탄다 하더라도 실수하는 부분을 컴퓨터가 어느 정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셔야지 그 이상으로 너무 과신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자장비를.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의 라이더분들은 전자장비가 없이 몸으로만 모든 거를 제어를 했기 때문에 아날로그 방식이었죠. 전자장비에 의존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실력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라이더분들은 바로 만들어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바이크들은 전자장비가 너무 많은 부분을 잡아주다 보니까 라이더분들 중에 실제로 경력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이크만 믿고 무모하게 코너를 타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뭐 사고 영상 같은 거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상당히 무리하게 코너를 타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타셨다는 거예요. 라이더들도 사실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가 위험할 것 같은 짓을 억지로 하진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내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이상으로 오버하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댓글 중에도 보면은 뭐 바이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기도 하고, 뭐 스로틀을 너무 감아서 뭐 뒷바퀴가 미끄러졌다, 뭐 무모하게 당겼다, 뭐 당연히 저렇게 누우면은 뭐 바이크가 미끄러지지라고 뭐 댓글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바이크 타는 라이더면은 그걸 모를 리가 없단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거 뭐 하루 이틀 탔겠습니까? 사실 코너에서 뱅크가 깊이 주고 무릎 박박 긁고 다니면서 코너 타시는 분들은 사실 꽤나 내공이 있는 라이더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토GP 경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신적인 존재인 로시 선수 같은 경우도 코너에서 실수를 해서 슬립을 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요. 제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 하더라도 실수를 해서 슬립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공도에서 바이크 타는 저희보다 못할 리가 없잖아요. 밥 먹고 그것만 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프로 라이더들조차도 간혹 실수를 하는데, 그건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뭐 감정의 기복이 있겠죠, 사람인지라. 또는 그날따라 노면에 뭐 체크하지 못한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라이더는 똑바로 탔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있는 뭐 바이크가 뭐 기름을 조금 흘리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노면 상태라는 건. 그나마 공도에 비해서 서킷은 변수가 상당히 적은 곳이죠.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노면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달리는 곳이 서킷입니다. 서킷에서는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2차 사고의 발생이 거의 없어요 사실. 뭐 가드레일 쪽에도 보면은 쿠션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 가드레일에 충돌을 한다 하더라도 라이더가 2차적으로 심하게 충격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충격을 완충하는 장치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사고가 크게 났다 하더라도 옆에 앰뷸런스들이, 의료팀이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공도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도에서 서킷처럼 무리하게 바이크를 타는 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다만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은 이게 재밌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익스트림 스포츠를 엄청 뭐 많이 했던 사람이고, 넘어지고 깨지고 이런 거에는 크게 뭐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재밌습니다. 돈만 깨지지 않으면. 그러면서 성장하고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공도에서 오바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돈도 깨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사고 이후에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도는 슬립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공도에서는 뭐 옆에 있는 뭐 가드레일이나 또는 뭐 가로수 또는 뭐 돌담벽 뭐 이런데 충돌해서 2차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같이 갔던 투어 팀에서도 실제로 이런 식으로 사고 나는 적을 제 눈으로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그분은 크게 다치진 않았었지만, 그거는 그분의 실력도 아니었고 순전히 하늘이 살렸다. 사고 기사나 뭐 뉴스 같은 걸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경각심을 더 많이 가지자는 거예요. 분명히 재밌죠. 저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솔직히. 저도 무릎 꿇고 뭐 연습도 많이 했고 재밌어요. 윌리 하는 것도 저도 연습하고 잭나이프도 연습하고 재밌습니다.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은 이런 거 다 좋아하잖아요. 뭐 성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 스릴 있고 위험하고 멋있잖아요. 이거 싫어하는 남자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뭔가 전투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라는 건. 근데 공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너무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가드레일 같은 거, 이 가드레일은 충격을 흡수해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그냥 쇠 기둥입니다. 쇠 기둥. 이런데 충돌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데미지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맨섬 TT 경기라는 거 아실 거예요. 엄청 험하게 라이딩하고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는 엄청 빡센 경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사망자가 왜 많이 생기냐면 서킷에서 레이싱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도 레이싱이라는 거예요. 되게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그 만섬이라는 섬 자체가 뭐 한 바퀴를 연결해서 서킷처럼 뺑뺑이를 돌 수 있는 섬이라고 해요. 도로 모양 자체가 좀 특이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공도를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레이싱을 하기 때문에 일반 서킷과는 다르게 막 고저차도 존재하고 막 언덕에서 점프 뛰고 막 난리 납니다. 옆에 가드레일 쪽에 보면 막 돌로 된 담벼락이 있고 막 쇠기둥이 있고 나무가 서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잘못 넘어지면은 그냥 콘크리트 벽에 박아가지고 라이더가 사망을 하는 경우도 생겨요. 막 산 아래로 막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막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거의 목숨을 걸고 달리는 그런 경기예요. 근데 공도에서 사실 저희가 뭐 유명산이나 뭐 느라째, 도마치제 막 이런 곳, 이런 데서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맨섬 TT 경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목숨을 걸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변수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리고 그 변수들은 대부분 안전을 보장을 안 해주는 변수들입니다. 조금이라도 안전을 도와주는 변수가 아니라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도와주는 장치들이 오히려 많다는 거예요, 사방에. 그런데 충돌해서 크게 뭐 다치거나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이 나쁘면 반대편에 있는 차량과 또 충돌을 해가지고 2차, 3차적인 피해가 발생되기도 해요. 그래서 공도에서 무리하게 타는 게 정말 위험한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 제발 공도에서는 너무 오버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는 말자는 겁니다. 취미 아닙니까? 즐겁자고 타는 거지 목숨을 걸고 하진 맙시다. 솔직히 물론 뭐 라이더분들이 다 목숨을 걸고 타겠다는 생각으로 코너를 타진 않겠죠. 근데 본인들이 라이딩을 하는 지금 그 수위가 분명히 위험 요소가 크다면 어느 정도는 좀 더 수위를 좀 낮추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이나믹하게 막 모토GP 선수처럼 끝까지 기량을 써서 달리고 싶으신 분들은 서킷을 가시기를 항상 당부드립니다. 저도 서킷 가서 타봤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물론 돈이 깨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위험한 스포츠기도 하고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예요. 근데 서킷에 가서 바이크를 타면은 실제로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안전하고요. 라이더들이랑 실제로 게임처럼 경쟁도 할 수 있어요. 순위 다툼을 하는 것 또한 정말 재밌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대회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량을 쌓은 다음에. 이게 정말 저는 스릴 있고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여러모로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뭐 공도에서 타는 건 돈이 안 들잖아요. 일단 저 또한 유명산이나 뭐 이런 데서 뭐 뱅크각을 조금 더 평소보다 많이 주고 과속을 하면서 타기도 해요. 실제로. 왜냐면 재밌으니까 스릴 있고. 하지만 어느 선은 지키려고 합니다. 위험하지 않는 그리고 목숨을 걸 정도까지는 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를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장비는 항상 철저하게 챙겨 입고요. 뭐 기본적으로 코너 타시는 분들은 보호 장비나 이런 거는 최상급으로 항상 입고 타세요. 뭐 헬멧도 당연히 뭐 싸구려도 아니고 슈트도 최고급 슈트를 입고 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큰 사고에서는 100% 안전을 보장해 줄 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와인딩 코너를 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갤러리들이 있으면 구경꾼이 있으면은 또는 동료들이나 주변 라이더들이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페이스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흥분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저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경꾼들이 있으면은 그 앞에서 더 자랑하고 싶고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거는 사람의 종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면 이런 본능이 없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응원해주고 봐주고 구경꾼들이 있으면은 누구나 다 그 앞에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오버 페이스를 하게 돼요. 특히 여자들이 구경하고 있잖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구경을 하고 있으면은 평소에 안 나던 더 힘이 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뭐 유전적인 종특인데 근데 이게 일반적인 스포츠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남자 라이더들이 보는 것보다 더 많이 오버를 하게 돼요. 저도 그래요. 예쁜 여자 라이더가 구경을 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평소보다 더 빠르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이상한 본능이 막 끌어오릅니다.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이 자제하라는 거예요. 본인의 명줄을 위해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갤러리들이 있다고 해서. 또는 앞에 가는 라이더가 나보다 기량이 높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같이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 속도로 코너를 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있는 놈이 나보다 잘 타니까 지기 싫어. 그리고 가뜩이나 구경꾼까지 있어요. 구경꾼들 앞에서 내가 기량이 떨어진다는 거, 다른 라이더한테 내가 추월당했다는 거가 자존심이 평소보다 몇 배로 상승해서 폭발해버립니다. 내가 여기서 부끄러운 꼴을 보여줄 순 없다. 저 앞에 있는 놈을 내가 어떻게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버하는 일을 코너 좀 타본 분들은 누구나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경각심을 가져라. 공도는 서킷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고
너무 많은 변수가 있다. 그래서 본인의 기량이나 바이크의 성능을 너무 믿고 오버페이스는 절대 하지 말아라. 오히려 서킷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서킷에서 하던 거에 60% 정도만 써서 공도에선 즐겨라. 100% 다 쓰진 절대 말자. 네, 이게 저의 오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즌이 오픈되자마자 요즘에 뭐 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또 코너에서 뭐 과속을 하던 라이더 뭐 두 분이 블라인드 코너에서 앞에 가던 뭐 중장비 차량이 느리게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미처 보지 못하고 뒤에서 추돌해서 사망하는 사고도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뭐 시즌이 갑자기 이제 오픈이 돼서 들떠서 즐거운 마음으로 더 막 안 타다 타면 원래 더 그렇잖아요. 바이크를 안 타다가 갑자기 타게 되면 더 막 땡기고 싶고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더 오버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진 말자. 그리고 항상 명심하자. 내가 오버하는 순간 훅 갈 수 있다. 나는 오늘 안전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생각만 가지고 너무 라이딩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오늘 내가 오버하는 순간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중하자. 오늘도 오버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계속 되뇌이면서 라이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